그다음은 이제 그 소제복이 저때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두려운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동아리형 사고는 넘은 거예요? 동아리형 사고. 그렇죠. 넘었죠. 언제? 재밌잖아. 들을 준비하고 언제? 동아리에서 그냥 적정사고 같은 거 그런 거. 아, 적정사고 동아리형 사고예요. 그걸 내가 뭐를 얘기하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나 아이들이나 생각이 없다고 접근하지 말.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생각이. 그리고 정말 답답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그러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두려워서 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사고 실험 같은 거를 감히 심지어는 내 속으로도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걸 끄집어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각이 없다가 아직 기본적으로 생각은 내 고민이 있는데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나 지금 고민이잖아. 내가 해탈한 사람이 아닌 이상 왜 없겠어?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하는 거며 친구 관계며 부모 관계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받지. 어른도 어른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책을 봐도 마찬가지. 그때 말한 대로 책을 읽어서 난 잡념이 들어 그러는데 잡념 자체도 생각이에요. 근데 뭐겠어? 왜 잡념이라 그래? 내가 읽는 거하고 지금 내 생각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지. 왜 그렇게 뻗어나가니 연결을 못 시키니까 책과 관련이 없다고 잡념으로 보는 거지. 잡념은 없어요. 일단 꿈에서 꿈도 뭔가 연결이 됐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연결돼서 꿨는지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잖아. 뭔가 연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꿈을 꾸겠지.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서 전혀 엉뚱한 생각도 설사 책과 관련하면 내 고민이 떠오른 것도 책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될 거라. 책의 논리가 아닐지 몰라도 거기서 어떤 단어건 뭐 하다못해 어떤 냄새건 모양이건 뭔가 연결되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잡념까지도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은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뚜렷이 드러내는 거를 어쩌면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도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거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많다. 일단 본인도 그렇고 애들은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애들은 생각이 없다가 왜 생각이 없겠어? 얘기할수록 혼나잖아. 우리 독감 쓸 때 그러잖아. 애들이 왜 독감을 짧게 써요? 왜 짧게 쓰겠어? 길게 쓸수록 혼날 게 더 많아. 당연히 안 쓰지. 길게 쓸수록 뭐가 혼나? 글자 맞춤법 많이 틀려. 그렇잖아. 한쪽 쓰는 것보다 두 쪽 쓰면 맞춤법 많이 틀려. 글씨체 안 좋다고 그래. 내용 파악도 잘못됐어. 다 드러나잖아. 털수도 조금 쓰고 혼나는 거지. 그럼 한 번 혼나면 될걸. 길게 쓰면 쓰느라고 힘들어. 그 다음에 길게 쓰고 나서 또 혼나. 그걸 왜 하겠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써도 일체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컴퓨터로 쳐서 딱 주지. 그럼 자기 글이 컴퓨터로 딱 나오면 아주 그럴듯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길게 쓰는 거야. 그리고 특히 독감 때 얘기하겠지만 뭘 잘했어 못했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잘했어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러면 이게 잘했으면 다른 건 잘 못한 건데 그 기준이 뭐지? 그거 헷갈려. 통째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한 거를 자꾸 고르면 안 돼. 애들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생각은 좋으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걔가 얘기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애는 그걸 기억하거든.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이건 좋은 생각. 그럼 저번에 얘기한 건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그럼 안 좋은 생각이라는 거는 그러잖아. 절대 평가하지 말고 제일 안 맞는 게 재밌네. 더 얘기해봐. 궁금하네. 아이씨. 그런 거지. 혹시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러면 이제 애는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애가 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면화된 것처럼 마찬가지. 아이들은 아직 내면화 덜 됐어도 얘기할수록 혼이 나는 상황에서 왜 생각을 끄집어내겠냐 얘기지. 아니야. 생각을 끄집어낼수록 좋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내가 평가가 아니라 아이 속에 그런 욕구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받으면 뭐 얘기하고 싶잖아. 애들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싶거든. 근데 애들의 얘기가 상당수가 줄거리란 말이지. 그래도 거기에 뭔가 초점이 있어요. 그 얘기를라도 뭘 하게끔 자꾸 주는 거야. 뭘 표현을 하고 싶어. 뭔가 느꼈잖아. 뭔가 느꼈어. 감동이고 뭐건 느꼈어. 열받건 분노건 화건 뭔가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놓고 싶은 거라서
그리고 풀어도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인정이거든. 칭찬이나 평가가 아니라 인정이야. 그렇게 해주면 아이는 생각을 자꾸 드러낼 거란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드러내면 평소에 자기 혼자도 그런 거를 혼자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근데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할수록 혼나는 게 많아지고 그럼 자꾸 두려워지고 내면에 그 억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독학을 무척 빨리 쓰게 시키거든. 25칸을 10자 아니 10분, 15분 내로 쓰게 시키는데 요즘은 더 길어져. 20분, 30분 막 그러는데 빨리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글을 쓸 때 뭘 생각하겠어. 내면의 검열관이 검열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썼을 때 괜찮아라는 걸 무의식 비슷하게 검열하는 거야. 그래서 늦어지는 거거든. 그걸 못하게 하는 거라. 잘 쓴 애들의 글 쓰는 스타일이 이래요. 이렇게 잘 쓴 애들, 글 좀 쓴다는 애들은 이렇게 써. 쓰다가 생각이 멈추잖아. 그럼 이걸 읽어가면서 잘잘하게 고쳐. 그러고서 또 써다가 생각이 멈추면 또 이걸 고친다. 읽으면서. 그럼 걔는 평소에도 그럴 거 아니야. 제가 쓴 걸 계속 다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쭉쭉 안 뻗지고 저기 걱정되는 거야. 저렇게 글을 쓰면 안 되거든. 쭉쭉 써야 하거든. 내가 쓴 거를 들여다보지 말고 다 쓴 다음에 봐야 돼. 다 쓴 다음에 쭉쭉 가야 되거든. 지금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니까 고치겠잖아. 왜 고치겠어? 굳이 안 고쳐도 되는데. 왜냐면 또 지적받으니까. 지적받을 걸 고치는 거거든. 내가 드러냈어. 저런 부분이 아이가 특히 그렇고 어른들도 어느 정도 내면화돼서 내가 아무 생각 없어 그러는데 아닐 거다. 난 분명히 있을 거다. 아이는 당연히 있고 아이가 없는 건 뭐겠어? 아이한테 그 동화책에서 괜히 부림 아이들 같은 거 읽고 가난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없지 뭐. 난 가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아이는 소설이라면 무슨 소설이건 주제나 이거 상관없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이상하다는 게 있거든 당연히. 그걸 얘기하면 돼. 근데 교사나 부모가 주제에 해당되는 걸 갖고 밀어붙이면 난 그거 생각한 거 없지 뭐. 난 가난이고 뭐 장애고 이런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 그건 생각이 없지. 그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로건 뭐라도 뭔가 부딪히는 원이 있다 이지. 그거를 말로 하거나 쓰게 하거나 뭔가 생각을 끄집어내주고 얘기하는 걸 받아주면 된다. 그런 생각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지.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가 자꾸 기대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수록 애는 점점 생각을 닫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잖아.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거 어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질문부터 봐줍시다. 네, 질문. 진경쌤이 먼저 하셔야 되겠네. 아 제가요?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네. 저는 문득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아이가 엄마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둘이만 외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왜? 했더니 아니 그렇게 놀러를 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뭐 좋아?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끝에 아무래도 나도 둘이 아마 제주시에 놀러를 갈 것 같아. 엄마 괜찮아. 그래서 난 너무 지금 당황스럽다. 순간 약간 좀 두려운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이게 딱 오면서 나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다. 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 들은 것 같다. 이제 딸아이한테 솔직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 역시 엄마도 보통 엄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사고하고 대답을 했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처음 저도 이제 겪다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엄마네라고 생각까지 저는 약간 상한 것 같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런데 아이는 뭘 기대나 더 이상 입을 딱 다물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두려운 것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두려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 어른의 사고는 이제 그렇지만 그럼 아이들의 사고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이거는 그 꼭 스키마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두려움 없는 사고 조금 촌스럽거나 조금 민망하거나 학교나 어디라도 조금 두려움 없는 사고 두려움 없는 생각을 뱉기 위해서 약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여야 하나 약간 엄마로서 그런 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해야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아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남자 여자 같이 외출하면 어때 그럴 때 내 느낌 있잖아. 예. 괜찮은 것 같지만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어.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처음에 좀 멋지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아니면 좀 자신 없을 때 애한테 물어봐야지. 야 그런 경우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럼 어른들은 보통 어른들은 다 반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겠지. 그럴 때 그래 나도 보통 엄마야. 내가 먼저 얘기하면 좀 괜찮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어떨 때 해답을 무엇인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언제나 해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언제나 이 부분에서 좋은 질문을 다시 역으로 아이에게 돌려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필요한 건가? 약간 이것처럼 무엇인지 수학으로 보면 이러잖아요. 수학으로 보면 1사분면 2, 3, 4분면이 있어요. 그쵸? 네. 이런 거나 아니면 부등식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까맣게 있기도 여기서부터는 어떠고 여기는 어떠고 요건 어떠고 이게 있어요 수학이. 그걸 일상에선 전혀 고려할 생각을 안 해요. 똑같아. 그런 경우에 얘가 지금 왜 물어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면 되지. 몇 개를 두면 돼. 중1 남자와 중2 여자가 외출을 하는데 이를테면 뭐 쑥 나가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치? 밤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둘이 약간 좀 모범생도 아니고 좀 노는 애 부류에 있어서 둘이 간다고 해도 저쪽 가서 또 어떤 부류를 만나서 놀지도 모르겠고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되지. 그래서 몇 개 얘기해보면 그거만 다르다 나는. 그치? 그리고 그쪽에 가서라도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날지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네. 옛날 모임에서 한 중학생은 없었나? 중학생 한 애들끼리 한 10명 정도를 저기 보냈어. 그 남쪽에 부산 어딘가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 글로 놀러 가라 그랬어. 너희끼리 기차를 타고서 한 초등 3학년부터 한 2, 3까지 있다는 것 같아. 가라 그랬더니 몇몇 엄마는 서울역까지 나왔어. 걱정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누가 픽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야. 애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전히 많은 거지. 내가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나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닐 때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했다. 우리 아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잖아. 그걸 경을 나눠야지. 여기다 보면 논술에서 구명조끼 논술 있잖아. 그 면접인데 구명조끼 읽으시죠? 구명조끼가 다 극단적으로는 한 개만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구명조끼 한 개 있는 배가 어딨어. 정원수만큼 있는 거지. 아무도 생각 그걸 안 하고 한 개만 있다 생각. 꼭 재난 영화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 갖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지. 간단히 그거는 구명조끼 얘기하면 구명조끼가 정원수만큼 있는데 거기에 정원수만큼 그럼 다 하나씩 다 입으면 되잖아. 근데 정원이 오버해갖고 구명조끼가 모자란다. 그런 사람이 문제지. 아니면 구명조끼가 아주 몇 개 없다.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다 극단적으로 구명조끼가 저기 보인다 그럴 때 구명조끼 한 개, 저거 내가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되는 거구나. 수학에서 이걸 수학이 배웠는데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경우의 수를 나는 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내가 상정하는 남녀가 우리 놀러 간다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으악 그러는 거지. 그게 또 이제 사고력에 속하는 거지. 좀 나누지 못하고 어느 하나로 몰고 가는 것도 그런 거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뭐 질문했네. 말씀하셨던 하나 더 해야 되나? 그 이제 꼬리를 물면서 내 질문을 수렴하지 않고 내 질문을 계속 확산하는 형태로 내가 어떤 것에 자기 생각을 들어서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도 제시해보고 그 해답에 관련된 다른 질문을 생각을 더 얹어서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쭉 많이 겪었을 때 이런 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내 생각을 들어간 질문으로 변하고 그 질문을 누군가에 던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사고 체계에 대해서 지금 두려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쭉 겪었을 때 그 내 사고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좀 느끼는 것인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아이는 내 생각을 던지는 일에 비판적 사고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에 두려움이 좀 없을 것인가? 그럼요. 예. 네. 그 초기에 우수하다긴 해도 걔가 그 현역에서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기 전에 떨어지기 전이었나? 한겨레 강좌를 들으러 갔더라고 그 지수라다 아이가. 그래서 거기 그때 박홍규였나 누군가 강의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어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쁘다고 책을 한 권 줘갖고 아싸 나 신난다 책 받았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몇 군데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네 그러는 거야. 우리들은 또 한 명도 대학 가서 대학에서 질문을 안 하니까 정말 많이 했네 그런 거다. 내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나? 내가 의문 가진 거 자기가 의문 갖기 시작한 거는 내가 박사과정 다닐 때 내가 겪은 거거든. 난 그 수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읽고 질문 3개에다가 답을 써오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걸 A4 한 장으로 써오는 게 과제야. 책 한 권 한 300쪽짜리 읽고서. 그러면 난 그 수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럼 책을 일주일에 빨리 읽고 딱지를 한 5군데쯤 붙여가지고 5군데쯤 의문을 생각한 다음에 답 쓸 만한 걸 3개를 골라 답을 썼어요. 그리고 주면 이제 학생 한 10명쯤 되면 선생님 쭉 보다가 괜찮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서 그걸 애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이제 토론시키고 그러거든. 난 제일 재밌어서 야씨 뭐 의문 갔는데 뭐 박사만 갔나? 초등학생 가질 건 없어? 초등학생 갔지 뭐. 초등학생 학기 시킨 그러고 보니까 SQ3R이라고 있잖아요. 그치? 처음에 의문 갖는 건 SQ에서 Q가 의문이거든. 근데 그거 우리나라는 별로 확대가 안 됐어. 우리나라는 완역본도 없을 정도로 그 SQ3R 얘기만 있고 없어. 뭐 애들이랑 못할 게 뭐 있어. 실은 그것도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박사반 그렇게 시켜줬고 석사반에도 그렇게 질문 못하겠어. 상당히 권위적인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난 약간 박물 기질이 있으니까 아니야 초등학생은 할 수 있어 해 질문해.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시킨 거지 뭐. 꼭 뭐 알아야 질문하나 뭐 뭘 질문하는 거지 뭐. 그리고 실제로 보면 거기도 별로 이렇게 질문 괜찮게 하는 애들 별로 없어 보였어. 내가 좀 엉뚱하긴 해도. 그래서 그거는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못한다. 이미 지식이 쌓이기 전부터 질문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틀에서 생긴 거죠. 하여튼 하면은 달라져요. 몸에 난 그래서 지금 애들 중에서 자기 생각 약하게 형식만 따른 애들 있어. 내가 시킨 대로 의문다 아주 깝깝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걔는 우리나라 다른 교육에 비해 훨씬 더 몸에 뵐 거다. 외자 그냥 튀어나가잖아. 외자 튀어나가는 걸 해봤잖아. 늘 해봤잖아. 적어도. 그러면 그거는 몸에 약간 배서 자기가 상황 따라서 굳이 상처받지 않는 거라면 의문을 가질 거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형식적이어도 지금 현재 힘이 없어서 형식적일 뿐이지 그게 뭐에 배면 나중에 자기가 여유 있거나 힘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에서 의문이 나오지 않겠냐. 그걸 기대를 하죠. 그거는 근데 모르겠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업할 때 아이 한 명은 뭐 기억력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는 별 고민 없이 책을 읽고 오고 그냥 제대로 못 읽고 오고 하는데 이제 이 형태를 익혀서 이제 의문 갖게 할 때 한번 눈 쓱 읽고 분명히 독서자는 그 내용
그 파악이 안 됐는데도 그냥 쓱 질문을 그 외로 갖고 하고 자기 생각까지 넣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엄청 빨리 갖고 오죠. 그래서 걔는 계속 조금 자꾸만 태클을 걸어서 자꾸만 반려를 시키고 자꾸 더 하라고 하고, 이제 이 아이도 고민이고, 또 아이 한 명은 집에서 듣기를 되게 많이 하고 높은 책도 많이 읽는데, 처음부터 수업할 때부터 그러니까 발표는 상세 기억은 되게 기억력 발표는 15분 이상 하고 하는데, 문제는 쓸 때 계속 지워요. 그래서 못 지우게 했더니 못 지울 걸 생각해서 또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놔두면 그건 편하게 하게 놔둬도 너무 불편해하고 계속 뭐 주거리 쓰기 할 때도 자기가 2-3줄을 쓰고도 다 지우고 계속 이래서 너무 그게 심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그냥 통과를 해주고 싶어도 거의 수업 끝날 때까지도 못 써서 빨리 써라 말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애가 네. 소심하거나 여리지 않다면 잔머리는 잔머리끼리 싸워야 되거든. 그렇게 할 때 이제 별도 양식으로 지운 거 포함해서 의문을 6개, 10개를 갖게 시켜. 지우면 이제 안 해. 그러면 다 써야 돼. 지우지 않고 그 다음으로 통과돼 넘어가면 넘어가. 그러니까 하여튼 틀린 것까지 포함해서 6개건 10개건 정해버려. 그럼 지우면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안 지우고 그 다음 칸에다 쓰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짱구를 굴릴 수 있어. 그걸 걔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우는 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지운 애들이 많아요. 아주 새까맣게 지우거나 막 뺏기도 했는데, 하여튼 자기가 잘못된 애들의 하는 사고방식이, 내가 평범하거나 보통 생각에서 전개되면서 좋은 생각으로 나왔을 때 이거 평범하지 좋네 그랬을 때 이 앞에 걸 되게 지워버리지. 이걸 그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결과 위주여서 그래. 완전 몸에 확 배가지고 이게 살아남으려면 여기서부터 평범한 데서부터 차츰 생각이 전개되면서 좋은 생각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거 그래요 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 그 앞에 걸 지우지. 평범한 걸 지우지.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못한 거 다 지우는 게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적어도 나한테는 3번 지우고 하나 쓰는 게 맞아. 3번 틀리고 평균인데, 너 지운 거는 그건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면 계속 써야 돼. 계속 써.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걔가 그걸 어떻게 말할지 몰라. 그런 거는 개별로 접근하는 거니까 걔 특성 따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시켜봐야 돼. 이렇게 저렇게. 걔한테 뭔가 불편한 거를 어떤 형태로 건드려서 깨줘야 되거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 거죠. 앞에 애가 뭐지? 앞에 애가 뭐라 그랬죠? 근데 이 아이는 그래서 종이가 한 3-4장이 필요해요. 계속 지우고 또 새로 지우는데 한번 하여튼 고민해보면, 앞에 아이는 책도 잘 안 읽고 발표도 안 하는데 보고 그냥 그거. 네, 그냥 오고, 근데 또 자기 생각까지 나라면이 아니라 자기 생각까지 해서 그냥 와요. 걔는 무조건 그래. 너 아직도 선생 파악을 못했냐? 난 네가 주자마자 바로 쓰면 무조건 다시 쓰는 거야. 좀 일부러 생각하는 척도 하고 좀 해봐 그래. 짱을 굴려봐. 좀 생각 좀 해야지. 내가 좀 어제 고민하네. 그렇지. 네가 주자마자 한테 주면 아무 생각 없네. 그럼 무조건 나도 안 읽어보면 무조건 네가 그냥 쓰잖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쓰라 그래. 아직도 선생 파악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저거 그냥 아니 상당수 내가 실제로 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많이 해줘. 그대로 얘기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걔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는 어떤 때 열심히 하냐면, 내가 예상 가능한 선생 반응이 없을 때 열심히 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거든. 그게 기대해서 요구하거든.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 거기 하면 자기는 타성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흔들어야 돼. 이 선생은 달라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만 새로 관계를 맺잖아. 그럼 저 선생이 뭘 좋아하고 뭘 잘했다 그러면 뭘 하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헷갈리면 이제 계속 고민인데, 그걸 좀 흔들어내고, 안 그러면 선생들이 다 이래. 다 이렇게 하면 모양 채워주면 다 잘했다 그래. 그럼 걔는 계속 모양을 채우려고 그러거든. 그런 애한테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고 난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한 애한테는 걔는 그렇게 버릇들었지. 생각하는 식으로 멍 때리는지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거 했을 때 잘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 그게 뭐라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니야. 계속 생각하면 아니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걸 끊어야지. 끊어서 이제 나눠서 쓰게 시키도 외자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걔한테 다른 식의 압력을 넣기도 하고 뭐 의문을 몇 분 내로 쓰면 발표를 줄여준다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 그 아이가 적어도 나한테 아니면 부부한테가 이렇게 행동할 때 잘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이 그 상투적으로 돼버리면 고민하지 않고 그 모습만 계속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야 돼. 그걸 흔들어야 돼. 그때 약간 저항도 있고 그러긴 한데 흔들었을 때 잠깐 하는 거잖아. 그게 태도는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 쓰기, 의문 가질 때 제일 잘 나타나고 독하면서 약간 나타나. 태도가 나타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자들 중에서 보면 딴 데 쳐다보면서 계속 쓰는 애들 있어. 그런 애를 한 10분, 12분에도 써. 그런 애를 내가 계속 시비 걸려. 내가 말 걸어. 야, 귤 먹어라. 그러고 안 가지고 그냥 귤 먹게 시키거나 연필 바꿔줄게. 뭐 하여튼 거는 거야. 근데 계속 딴짓 하는 애한테는 야, 왼손으로 먹어. 왼손으로 먹고 점 찍어서 먹어. 점 찍을 때마다 먹어. 중간에 먹지 마. 이러는 거거든. 걔는 계속 쓰다가 쉬고 그러니까 쓰다가 쉴 때 먹을 게 있어 그거 먹는 거거든. 오른손으로 먹잖아. 아니야, 왼손으로 먹어. 절대 손 떼지 마. 너 손 뗄 때마다 내가 한 줄씩 추가야.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럼 애들도 장난인 줄 알잖아. 그래도 괜히 으악 그러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은 뭐야? 애가 그 고민이나 집중은 일상 틀에서 틀을 깰 때 약간씩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반응이 상투적이라 애가 받아들이면 애는 혼나건 칭찬받건 상관없이 그대로 움직였어. 고민 없이 움직인다고. 고민해서 그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흔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영쌤 질문. 부분을 달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고 이렇게 사고 전개를 하는 과정을 책의 근거로서 이렇게 책 안에서만 이렇게 논의 전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실 책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왜라는 대답도 거기 나와 있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언제 누구 뭐 이런 것들 다 정보들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의 근거로 의문을 제일 갖고 답을 쓰는 게 이게 진정한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책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 생각과 책의 생각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책의 책 속에서만 논의를 전개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자에 대해서 책의 답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의미라 생각하지 않아요. 책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로 물어봤을 때 책의 답이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고 친구들과 의견이 갈라질 정도의 의문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 2명이 답이. 그러니까 결코 책에 근거를 들어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가 좋은 의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지죠. 책의 근거는 들어야 돼요. 책의 근거를 안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다른 경험으로 들은 걸 갖고서 써요. 차츰 그렇게 독서 토론이나 이렇게 가버리면 책을 열심히 안 읽고 거의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순발력으로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의 근거를 들어야지만 책으로 깊이 들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책이니까 그래요. 독서 토론이 그냥 토론이 아니라 책을 깊게 보는 걸 원하니까 책에서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근거를 갖고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한 대로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을 평가할 때 누구는 좋다고 보고 긍정적이라고 보고 누구는 부정은 아니어도 뭐 평균 정도에 봤을 때 둘이 토론해봐라 그럴 때 긍정적이라는 애는 그거에 근거를 들겠죠. 어느 부분에 그걸 들 테고 중간이라는 애는 다른 부분에 그걸 들겠잖아. 그걸 갖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책의 근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 좀 이해가 됐나요? 자기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생각 플러스 왜 했을 때 답을 대부분은 자기 생각은 빼고 되게 왜에 대한 물음으로 가요. 자기 생각까지 고려 답 쓰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높은 애들한테 시비 붙을 때 자기 생각에 대한 고민이 없어라고 하긴 하죠. 참 어려워. 아까 말한 대로 가출하면 춥고 배고플 텐데 왜 주인공 가출했을까 그럴 때 그 사라진 새학독에서 그거는 그 뭐 반성문 써오라 그랬을 때 반성문 써서 부모 사인 받아오라 할 때 그 사인 받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가출했다 이렇게 쓰면은 그건 가출이 춥고 배고픈 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써요. 근데 아주 높은 애들한테 좀 더 그걸 고려하라 그러면 아무리 뭐 춥고 배고파도 혼나는 것보다 나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아주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해져서 일반적으로 아니면 가끔 그 외자를 안 물어보고 그 자기 생각에 대한 답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드물고 대개는 외자에 대한 답을 써.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은 독자죠. 책은 저자잖아. 책하고 독자하고 저자하고 책하고가 주고받는 형태인데 주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어보는 형태야. 독자가 저자한테 물어보는 형태로 주고받는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텍스트가 정해져 있고 자기 생각은 지금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구별을 해야죠. 내가 책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의식하는 애들은 주고받기가 계속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분명치 않은 거는 슬슬 책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책에 나오는 답이랑 내 생각이랑 같애라고 들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을 책하고 주고받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하는 건데 책의 근거로 들어간 거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뚜렷하게 해놓으면 평행선으로 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책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 커지지 않는 형태라고 볼 텐데 초기에는 되게 그래요. 초기에는 자기 생각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못하니까 책하고 주고받기 하다 보면 대충 자기 생각이 책에 답이 나온 거랑 자기 생각이 비슷하게 돼요. 해석이 같아지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해석이 달라지고 친구랑 달라질 정도의 의문이 깊어지면 당연히 책하고도 달라질 가능성이 많죠. 그거 시험 많이 됐는데 저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어른들의 경우 어른들은 의식적으로 저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은 좀 어려운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한다 하고 그 전제나 가정을 고려한다 그러는데 저게 숨겨진이에요. 예전 테이섬이 그런데 그 야생 거위와 함께 산 1년이라는 그 누구지 콘라트인가? 콘라드 그 사람이 쓴 거를 읽고서 이제 테이섬네 애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높은 수준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썼냐면 야생 거위의 야생성을 연구하면서 그 콘라드가 거위하고 친해져 같이 수영도 하고 막 같이 다녀요. 근데 야생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해야지. 같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서 야생 거위 야생성을 연구하다가 말도 안 되잖아. 그걸 지적을 다 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깊은 의문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테이선이 그때 물어봤어. 그쵸? 옛날에. 나도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 저걸 어떡하지? 근데 뭐 저렇게 물어봤는데 뭐 알아서 해 그럴 수도 있고 고민하다가 찾은 게 저거야. 뭐냐면 이게 전제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래카메라인 게 없는 상태라 그 사람이 서문에 그걸 썼어. 나는 이러저러해서 야생거위와 친해진 다음에 그들의 습성을 관찰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썼어. 이게 드러난 전제야. 자기가 전제를 드러내놓으면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비판하는 건 깊은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고려하면 그건 사고가 높은 건데 이미 저자가 드러냈잖아. 나는 야생거위를 따로 카메라가 몰래가 없으니까 친해진 상태로 그들이 야생성을 연구하겠다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에서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건 깊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런 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숨겨진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맥락배경이 이런 거. 파리대항 같으면은 앞에 잠깐 나오는 게 저게 유럽의 제3차 대전이 진행되는 마지막 무렵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다른 맥락, 전제로 볼 수도 있고 맥락으로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대왕에서 나온 게 이제 성악설이잖아요. 해설을 그렇게 하거든 되게. 아이들도 순수하다는 아이들도 서로가 죽일 정도로 본성이 그렇다. 본성은 그래서 악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 제 해석은 2차 대전 때 유럽 사람들이 고민을 했거든. 왜냐면 문명 국가들이 서로 죽였잖아. 나치가. 지들은 아프리카고 뭐 다 죽였는데 거기 문명 국가 아니라고 이제 자기는 다 면피해놓고 나치가 죽인 건 이제 해석이 안 돼서 지식인들이 고민이 많은데 윌리엄 골딩이 55년도에 그걸 써가지고 저게 좀 뭐 같잖아. 뭐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 그렇지? 원래 인간이 악화되는데 뭐 그럴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저게 뭐야? 숨겨진 전제로 따지면 소녀보다 순수하다. 아이가 어른보다 순수하다는 게 숨어져 있는 전제, 그렇죠? 왜냐면 소년이 나쁜 짓 했다고, 소년이 서로 죽였다고 인간으로 바로 올릴 수도 없잖아. 소년이 인간을 가장 대표하냐?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건 숨겨진 전제고 맥락으로 보면 그건 3차 대전이야. 2차 대전도 난리인데 3차 대전은 그 큰 세계 대전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그 문화의 차시들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그 내가 본 믿음사 파된 유종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냥 유럽에서 지네 해석한 거 지네는 자기네가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거 하다 신경 안 쓰지. 자기네가 그랬으면 인간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 모든 문화가 다 그렇다는 거잖아. 우리로 보면 야 유럽 그것도 3차 대전 때 유럽이지. 유럽 사람들 자식들이 그렇다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우리 지금 아이들 한 12명이 무인도에 갇혔다고 서로 죽이겠냐? 안 수도 있잖아. 근데 걔들은 자기네가 문명국이라고 이쪽은 고려도 안 하는 거고 자기가 대표성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드려야 돼. 맥락이 다르다거나 전제가 다르다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른들은 내가 정말 이상해, 동의하지 않아. 그렇더라도 그것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맥락의 배경이 어떤지, 숨겨진 전제가 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사고를 전개시킬 수도 있고 결론 안 내리고 둘 수가 있어. 그치? 3차 대전이라는 것이 어떤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뭐 2차 대전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지금 그렇지도 않고 다른 맥락이고 다른 사건에서 어떨까? 그거는 이러저러 가능성이 다 많지. 뭐 결론을 딱히 내릴 수가 없지. 왜냐면 그 상황이나 그 배경이 모르는 거잖아. 아까 말한 대로 화상이 어떤지 모르는 것이고 사람이 그것도 남자인데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항상 보류 내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고가 보류 상태고 전개되는 거예요. 전개되는 거. 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은 판단 보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판단을 약간 보류해야 돼. 결론을 내리면 사고 전개가 안 되고 결론 내리면 사고는 멈추는 거야. 판단 보류한 상태에서 아닐지도 몰라. 왜 아니겠어? 애들은 막연한 것이고 어른들은 저런 전제나 가정이 다르다거나 숨겨져 있는 게 저 숨겨진 가정을 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돼. 그 파리대왕 같으면 알라딘 서평지에 가끔 아주 조금 나오는 게 있어. 이를테면 인디언인지 어딘지 유럽 아이들 말고 다른 나라 아이들이었으면 그렇게 꼭 죽였을까 이런 거 지나가는 것처럼 나와. 그런 거 쓴 게 있어. 그 사람 그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지. 근데 그 영문학 쪽에 공식적인 얘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유럽의 문명기구고 그런 사고가 전제가 돼 있잖아요. 소년이 중심이고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우리나라는 그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 중심 가져야 돼. 그거 못 가져. 그쪽 배운 사람들은 그거를 다 우선시하잖아.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잘난 체 했으니까. 유종호라는 사람도 내가 괜찮게 보는 사람인데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거든 되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으면서 어른들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제일 만만한 게 배경하고 맥락이 다르다. 배경 맥락이 다르고 숨겨진 전제도 가끔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함축함인데 함축함이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고1제가 쓰는데 학교에 쓴 주제가 평등한 문화는 가능한가예요. 아이가 환경학과를 간다고 해서 탄소 배출권의 선진국 후진국 차이를 쓰겠다고 해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평등한 분담이 가능한가를 쓰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만 쓰길래 아니 그렇지 않고 원래 주제가 평등한 문화가 가능한 거니까 평등한 문화를 논의하는데 난 그 중에서 작은 영역인 탄소 배출의 공평한 분담이 가능한지를 쓰겠다. 이렇게 범위를 서로에 줄여야 되고 결론이 나오겠죠. 평등한 분담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쓴 다음에 그것이 더 큰 틀에서 뭐가 있느냐, 그 평등한 문화가 가능하지 않은 거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작은 거의 결론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항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결론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맥락적으로 더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주냐를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좀 어려워요, 함축은. 그러니까 어렵고 보통 사람이 이거 제일 편안한 게 배경이나 맥락이 다르다. 상당수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일상에서 그거 써요. 일상에서 얘기하고 상담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가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 아빠가 어떤 생각하는지가 제일 힘들어. 애 아빠의 상황을 몰라. 애 아빠가 어느 정도 교육에 개입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집안의 맥락이 다른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는 게 있는 거거든. 아빠가 대표적인 거잖아. 컴퓨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컴공 전공이야. 그런 거 저기 있어. 컴공 전공이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아들하고 같이 해. 그럼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걸로 아들하고 소통하는데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 일상에서 그걸 써요. 근데 그것이 아까처럼 추상적인 영역으로 지식이나 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배경과 맥락이 내가 생각하는 거, 아까 구명조끼처럼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내 식대로 확 환원해서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염두에 두는 맥락하고 내가 늘 생각하는 맥락은 내가 사는 것이 내 맥락이에요. 이 책하고는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경제적,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른 것처럼, 그렇지? 계층이 다른 것처럼 가치도 다르고 성별 다르고 다 다르다. 다른 걸 전제한 상태에서 저기는 저런 맥락에서 저런 것이고 내 맥락에서는 좀 추측거려야지. 추측거려. 맥락이 다르니까 저기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상황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꼭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른들은 사고를 확장하는데 저거를 쓸 필요하다. 논의를 판단 보류하고 약간 전개하는 거다. 시간 됐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라도 뭐 받아야 되나? 시간이 오늘은 다 돼서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